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에게 김현지 부속실장이 통화를 했다는 건 설주환 변호사를 통해서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일이라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천하람 대표님. 이거는 정말 사실 심각한 일인 게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저도 변호사를 해봤는데 피고인 본인이 아니고 전화 와가지고 당신 사임해라 말하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별로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환 변호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김현지 씨가 연락이 와서 사임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문도 없고 이 김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사임해야 되겠다라고 사임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되게 이상한 해프닝이 있었던 게 재판 도중에 이 전 부지사가 나는 설주환 변호사 사임한 적 없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가 정신 차려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 시점 그러니까 네. 설주환 변호사의 어떤 교체 시점을 전후에 두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한 그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대북 송금을 이재명 지사를 사실상 위해서 했다라는 자백이 있다가 네. 그 이후에 교체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번복시켜 버려요. 한 3개월 정도 사이를 두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설주환 변호사 입장에서 김현지 씨가 전화 왔을 때 네. 김현지 씨 때문에 사임했겠습니까? 김현지 씨가 뭐라고 사실.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 입장에서 김현지 씨가 전화했으면 이게 누구의 의사일까? 네. 저는 설주환 변호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임한 거에는 김현지 씨가 전화 왔다면 이건 이재명의 뜻이다. 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사임한 거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저희와 통화해서 당시 이재명 대표 보좌관이던 김현지 실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그리고 소통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실장으로부터 질책은 당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 뭔가 오해를 받기 싫었기 때문에 스스로 사임한 것이다라고 설주환 변호사는 저희에게 입장을 밝혀왔다는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이고 어제 주진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건 증거인멸, 위증교사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어쨌든 김현지 부속실장과 당시 보좌관과 통화를 한 건 맞고 그리고 통화한 후에 사임한 것도 맞다. 이 팩트는 정리가 되는 것이고 김현지 실장과 그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4-5차례 정도 통화를 했다라는 것도 사실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논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성수 대변인? 일단 첫 번째로 이 전체 프레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북 성공 관련해가지고 주요 진술자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 이재명 그 당시 지사를 위해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진술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무의미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면 저는 설주환 변호사가 상당히 박상용 검사하고 친했던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김현지라는 사람한테 질책받은 얘기를 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자초지종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리고 변호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검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당신 왜 바뀌었어? 왜 그만뒀어? 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것도 설주환 변호사가 다시 사실 체크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 설주환 변호사가 사임한 것은 23년 5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6월 12일 아니었나요? 언제? 6월 12일 아니었나요? 김현지 부속실장과 연락을 취한 것이 6월 11일이나 12일로 되어 있고 사임은 5월 말이라고 그 전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니 당대표실의 보좌관이 당의 법률위 부위원장하고 또 연락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당사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그 변호사도 잠시 해봤고 재판도 받아봤거든요.
저도 변호사 선임도 해보고 그러면 지금 김현지 실장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재명 당신은 이재명 지사의 보좌관 내지는 이재명 대표의 보좌관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이 변호사는 설주한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든요. 그럼 이화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변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 현 대통령의 그 보좌관의 요구, 사임 요구 또는 뭐 질책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어쨌든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변론 활동을 해야 되는 위치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 예를 들어 진술 번복을 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역할이 없었으니까 그만둬라든지 또는 당신 때문에 이재명과 공공관계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게 됐으니 그만둬라든지 이런 이야기에 그냥 스스로 사임 무사를 밝힌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꾸 검사와 무슨 뭐 친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박상현 검사 이야기는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조사 현장에 변호사가 오지 않으니까 그럼 왜 조사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오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 상황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인 선임 사퇴서를 내는 것은 그 이후에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꾸 제가 좀 너무 사실을 호도하고 사실을 자꾸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명백한 것은 그냥 네.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기보다 이재명 당시 이재명 지사의 의사를 완전히 전달하는 통로였고 그것을 모든 사람 특히 이화영의 변호인조차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부속실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학력이든 뭐든 아무것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니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게 그게 잘못입니까?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그걸 해야죠. 네, 설주한 변호사 목소리를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을 모두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변호인들도 김현지에게 보고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목소리를 또 준비했는데요. 변호사가 바뀐 후로 이화영의 진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 무렵 설주한 변호사가 관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가지고 진술이 됐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배우자가 그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존에 했던 진술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다시 번복을 해라라는 얘기 같아요. 검찰에서는 변화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화영 씨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면 됩니다. 내용 부인하면 검찰 조서 지금 증거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하면 되죠. 자, 얘기를 들어보면 설주한 변호사도 정은혜 의원님, 이화영의 진술 변화가 그 바뀐 게 배경이 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일단은 먼저 이제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그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뭐 듣도 보다 못한 사람이다, 학력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출직과 임명직은 굉장히 다릅니다. 선출직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학력을 막 말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임명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설주한 변호사 관련해서는 오늘 김광민 변호사, 지금 현재 이화영 지사의 그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김광민 변호사가 느끼는 그 사실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설주한은 이화영이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고 자기 발로 찾아와 선임하겠다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임도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아까 그 김현지 실장과의 통화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그리고 현직 의원이었죠. 김현지 보좌관이었습니다. 설주환은 당의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말은 설주환은 민주당의 정무직 당직자였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정무직 당직자에게 민주당 당대표의 보좌관이 연락하거나 뭐 이런 일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뭐 그 사후관계를 봐야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그 진술에 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의 진술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이 맞다면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당당하게 본인의 입술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국감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은데 지금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진술이 나온다는 것 이것조차 저는 조금 법원에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정은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설주환 변호사도 부르면 되잖아요. 증인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 운영이 열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네. 설주환 변호사도 부르고 그 김현지 실장도 부르고 다 부르면 되죠. 아까도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김현지 실장 의혹들이 부풀려졌다, 뭐 억울하다, 뭐 너무 과도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왜 그런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다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감출 게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선출직 임명직 차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이게 임명직이 무슨 뭐 말단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실의 비서관, 뭐 제1부속실장 정도 되면은 예컨대 저도 지금 뭐 의원 생활하고 있지만 그 정도면 그 어떤 이력서 같은 거 달라 그러면 당연히 오잖아요. 네. 근데 그게 꽁꽁 베일에 감춰져 있다. 출신 학교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가 사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이라는 거죠. 어떤 고위 임명직한테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무슨 그 대통령의 부속실장의 학력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안 알려줬다 꽁꽁 감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까?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밝혀져 있어요. 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물어보기도 전에 더 대부분 중요한 다 거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쪽에서 몰랐던 거예요. 저희 민주당은 성남시청 때 이력서, 경기도청 때 이력서, 민주당 사무처에 대한 이력서, 국회 사무처에 대한 이력서 받아가지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겁니까? 좀 이게? 아는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미 사실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마치 네. 우리 정은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출직들은 본인의 학력 더 나아가지고 부모님의 출생까지 막 광고하고 다니지만 이분은 어떤 출마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그렇게 궁금해하시니까 또 이제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그냥 처음부터 최고님, 예. 그냥 나왔다면 이런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제보센터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현지 씨가 이재명 대통령 안 적보다 훨씬 더 안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저분이 어디에서 오신 어떤 분이신가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뭐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고요. 저희 당이 김현지 제보센터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붙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이 정도로까지 나오면 법무장관님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파악한 바는 없고요. 업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좌관이 성남시장이나 도지사나 또는 당대표 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자진으로서 매우 유능하고 매우 청렴하게 일했다는 건 잘 그분이 알고 어떤 있습니다. 분인지를 자, 김현지 제보센터까지 열었는데 들어오는 게 없나 봅니다. 김재원 최고님. 워낙에 베일에 쌓여 있고 꽁꽁 숨기려고 하고요. 사실 뭐 온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지만 총무비서관으로 있어서 그냥 국정감사장에 와서 배석을 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둘씩 문제가 터지고 국정감사에서 불러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했더니 네. 제1부속실장으로 보냈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네네. 통상적으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 그 의전을 담당해야 되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김현지가 어떤 대단한 존재이길래 저렇게 국정감사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제1부속실장으로 보내냐. 그리고 제1부속실장은 또 대변인으로 보내고 또 총무비서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김혜경 영부인의 그 수발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장을 그쪽으로 보내고 네. 이런 인사까지 급작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서 계속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제보센터를 만들었지만 온갖 제보가 쏟아지지만 뭐 제보라는 게 우리 네. 이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장이 나와야죠. 그리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아마 민주당은 더 곤욕스러울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최고 존엄으로 만들어서 감싸고 온 지금 국회의원들 심지어 법무장관도 저분이 아주 당당한 분인데 네. 지금 궁지에 몰린 무슨 사람처럼 고개도 못 들고 계속 답을 하게 만드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두 분도 철벽 방어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철벽방어 아니라 보고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얼마 전부터 좀안 김현지 됐어요. 부소장 나와야 된다. 네. 우상호, 한정혜, 박준타 얘기했고 저희도 사실 운영이 하나라고 하면은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오히려 김현지 실장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 정쟁적인 것만 물어보면 오히려 역풍 불 거다. 그 모습이 차라리 좋다. 나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6개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논란이 확산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보센터 말씀하셨는데 제보센터에 지금 제보가 없다고 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의혹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제보센터 때문에 많이 있어요. 네. 제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뭐 나중에 그것들은 방송 뭐 다 끝나면 확인을 알려드릴게요. 해봐야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 뭐 그림자를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림자 추격전을 하는 느낌인데 실제로는 어떠한 명확한 증거라든지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은 없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